가난해지는 성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부자로 가고 있는지 가난하게 되고 있는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50살이 되면 적어도 얼마나 있어야 되겠다. 대강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억이 있어야 되나? 20억이 있어야 되나? 30억이 있어야 되나? 그럼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근데 가난한 사람도 보면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아요. 게으르고, 네. 또 즉흥적으로 소비하고, 네. 그 다음에 부자를 경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항상 남을 원망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네.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그런 돈을 벌어봤다든가 그런 뭐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그 투자를 일찍 한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인 거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 네.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막 자만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네네. 또 이렇게 막 돈이 많은 척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조단위의 부자예요. 근데 청바지 입고 그냥 지하철 타고 전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갖고는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알 수가 없는데 네네.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은 쓸데없이 돈을 막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업신여기지도 않고 굉장히 프렌들리해요. 이 사람은 진짜 조단위의 부자잖아요. 선임까지 있으니까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나게 막 대학에도 힘들고 성격도 좀 이상할 것 같고 그죠? 왜냐면 그런 판타지가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엘리베이터에서 말 잘못하면 해고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예, 대부분의 이제 부자들은 너그러워요. 너그럽고 그냥 그러니까 유머가 많고 그래서 난 제일 그 부자들의 그런 마인드 그게 참 그랬다는 게 부자 돈이 많은 거와 적은 거와 그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내가 돈이 적어졌다 그래서 지금 행동을 바꾸지 않고 네,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다 그래서 변하는 게 없고 그렇게 별로 그거를 못 느끼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돈의 목적이 아니고 하는 거 잘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진 거. 그게 저는 좀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다 그렇게 많이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그런 느낌이 들었고 대강 저 사람은 저래서 가난하구나 이런 건 알 수가 있죠. 천억대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채널에 이제 나오시는 분들 중에 100억대 부자들은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보면 그런 거가 가능한가요? 이랬더니까 만약에 그런 선상 파티를 즐기고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슈퍼카를 끌고 다니고 그런 게 가능하려면 100억으로도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100억이 있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여주면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약간 다른 앵글인데, 100억이 있건 1000억이 있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네네. 왜냐면,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쇼오프 하고 싶지가 않죠. 의미가 없어요, 별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슈퍼카를 타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내 돈으로 어렵게 번 사람들 그런 거 안 해요. 대부분 부모가 남겨줬던가? 자기가 어렵게 벌어서 그렇게 부자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별로 안 하죠. 그런 라이프 스타일, 에는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것도 있잖아요. 커피도 먹지 마라. 혹시,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홍보실 오셨던 그 직원분한테도 커피 안 드시냐 그랬더니까 먹긴 먹는다고. 아니, 그 커피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거는, 그만큼 절실해야 된다.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하루에 커피 2잔 마시면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그러면 30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10%잖아요. 10%를 커피 사 먹는 데 쓴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커피를 30만 원
쓸 정도면 다른 거는 더 많이 쓸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과소비한다든가.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없죠. 네. 그 부자 될 수 있는 찬스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상식적으로 커피에 회사에서 주지 않냐. 네. 회사에서 주는 거 먹으면 되지. 그거를 굳이 그런 이제 네. 그런 데 가서 막 맞아.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난해지는 성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내가 부자로 가고 있는지 가난하게 되고 있는지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50살이 되면 적어도 얼마나 있어야 되겠다. 대강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10억이 있어야 되나? 20억이 있어야 되나? 30억이 있어야 되나? 그럼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럼 방향이 똑같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또 올해보다 내년 초가 더 내 재산이 늘어났어야 되는 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그게 겁이 나요. 아,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 내가 다 알잖아요. 알죠.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내 재산의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건 내가 라이프로 바꾸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후회하거든요. 내가 60이 됐을 때. 그때 내가 그걸 왜 안 했을까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매일매일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굳어지게 되고 결국 가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 보면 되게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아요. 게으르고, 네. 또 즉흥적으로 소비하고, 네. 그 다음에 부자를 경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항상 남을 원망해요. 남을 원망한다. 네. 왜 그런 성향을 보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한 건 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회사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흑수저인데 이 흑수저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그러니까 항상 분노를 하게 되죠. 그 사회에 분노를 하게 되고. 근데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거는 절대로 공평한 사회가 아니에요. 네. 자기가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부자가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가 부자 아니잖아. 네. 그렇게 그죠. 해서 속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거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부자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안 그래요. 내 주위에 있는 부자들 보면 네. 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너 억울하지. 사회가 엉망이잖아. 헬조선이잖아. 그게 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나도 그 부자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해요. 30대로 막 접어들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 후반에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내가 이제 30살이라 그러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판타지들이 있잖아요. 저는 30살 되면 그냥 제가 이런 스포츠까지는 아니더라도 외제차에 이제 차가운 도시 남자 약간 그런 게 돼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럼 아니 거의 다 그런 거 갖고 있을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취업만 하면 바로 그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네.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서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30살에 대한 판타지를 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게 취업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대학교까지 나오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토익이든 뭐든 스펙 다 해가지고 해서 28에 취업해가지고 30살에 이제 딱 주임을 처음 딱 달고 보면 와 이게 녹록치 않네. 앞으로 지금까지를 봤을 때 미래에도 내가 부자 되긴 글렀다. 그러니까 저는 유태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강연에도. 유태인은 왜 부자가 됐을까? 유태인은 왜 부자가 됐을까요? 몇 가지 굉장히 다른 우리 한국의 다르죠. 유태인은 무조건 일찍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30대 슈퍼카는 아니더라도 저도 차가 있을 거라고 했대요. 그러면 15살에 그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15년 후에 내가 어떤 라이프가 될 거다.
그러면 구체적인 생각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공부해라.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금융 문맹이지. 아, 그게 문제다. 문맹이었죠.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30살에 적어도 이 정도의 라이프를 그렸다 그러면 네. 15살부터 내가 15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를 그리게 되면 대강이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 그거 하는데 얼마 드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자동차 가격이 얼마라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15살인데 15년 후에 내가 그 돈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월급이 얼마큼 있어야 될까? 그럼 내가 원하는 직업이 정말 그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까? 놀랍게도 생각 안 해보죠. 안 하죠. 그러니까 나는 취직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죠. 네. 공기업. 그러니까 취직 대봐야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아니지. 그 다음에 설날에나 좀 약간 생색내지 뭐. 그것도 또 그 취직이 됐을 경우에. 네. 그러면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라이프였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죠. 근데 유태인은 미리 얘기를 하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이런 직업은 돈을 이렇게 버는 거고 월급이 얼마고 그리고 되려면 뭘 해야 되고. 네. 한국은 똑같이 하잖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국영수 공부하고 대학교 가야 되고 또 대학교도 이름 있는 대학교 가야 되고 그렇죠. 또 졸업하면은 남들이 가는 거 똑같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너 애가 저쪽으로 가, 너 이쪽으로 가. 경쟁이 덜한 대로. 그렇지. 저쪽 크라우드가 있으니까 네. 너는 이쪽으로 가. 그러면 그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하나 돈 못 벌 것 같아. 그럼 다 이쪽으로 가야 되지. 그런데 이제 한국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갔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그 두려움이 큰 거예요. 남하고 다른 거를 갔을 때 네. 너무 두려움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남들이 가는 거 따라가지.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가서 똑같이 망한다. 똑같이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라이프는 남들이 가는 거 똑같이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네.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돼. 너는 저래서 잘 되겠지만, 이런 얘기 하지 마. 웃기지 마. 네. 너는 이래서, 그래. 너희 아버지 잘났잖아. 나는 아니야. 끝없이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네. 계속 가난이 반복이 되죠. 왜냐면, 호기심이 많아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됐네? 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 갖는 사람하고, 쟤는 뭐, 아버지가 했을 거야. 네. 저건 말이 안 돼.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후퇴를 하게 되죠. 아니, 저도 그런 거에 좀 빠졌었던 게, 아니, 월 200인가 300인가 이렇게 저축을 하면서 몇 %로 이제 이자율로 해서 복리 플러스 매년 투자에다가 계속 넣는 그거를 해서 엑셀 시트를 돌려봤거든요. 근데 15년인가 20년인가 지난 시점부터 약간 말이 안 되는 숫자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이상한 너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애 10%만 벌어도 너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짠가? 그게 복리의 마법이죠.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존리 대표님이 진짜다. 해봐라. 야, 해봤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 말이 안 돼서 그냥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길로 가보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 계산을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구나. 네.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차피 나는 부자가 안 될 거야. 그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써버리지 뭐. 어차피 인생 별거 있어. 그러면 내가 월급 300만 원 받으면 다 써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이제 되죠. 그게 이제 너무 잘못된 거죠. 그걸 이제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굴린 이 작은 돌멩이가 나중에 이만한 바위가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금융 교육인데 우리 한국은 너무 그런 걸 도외시했어요. 네. 그리고 일단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얘기를 너무 금기시했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은 이제. 패가망신. 예. 네. 요새 좀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 건데,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투자를 두려워하고, 그,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갖고 있고, 네.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메리트 자산운용이 1등 했더라고요. 뭐가요? 그 기사 봤는데. 어떤 기사? 운용 성과 1위 뭐 이런 거 했죠. 아, 근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게, 또 다음 달에는 또 꼴찌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네. 이 단기적인 거에 막 그렇게 그런 신문 기사를 읽으면 안 돼요. 그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무조건 한 가지 이유예요. 내가 경제 독립을 위한 거, 노후 준비를 위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간에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주식은. 네. 항상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 지금 수익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네. 이제 20년 후에 내가 정말 이제 육체적으로 힘들 때, 그때 찾았을 때, 그때 내가 이걸 꾸준하게 했더니 10배가 되기도 하고 20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게 100배가 되기도 하고. 그게 투자예요. 네네. 나한테 유일하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통스럽게 해요, 사람들은. 어저께 올라갔는데 오늘 또 왜 빠졌지?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거를 가지고 한 사람은 놀러 다니고 한 사람은 네. 그냥 매일 신경 쓰는 거예요. 왜 빠지고 올라가고 뭐 공매도가 어떻고 또 이상한 또 지식은 있어가지고 막 공매도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뭐 항상 누구를 그 비난하게 되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금 같은 경우 지금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거를 좀 사면 될까요? 펀드를 사야 돼요. 펀드인데 제일 먼저 투자할 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다 직장이 있잖아요, 대부분. 직장인이죠. 네, 그러면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퇴직연금이 대부분 원금보장형에 있어요.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DB형인지 DC형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DC형인 경우에, 이제, 그 DB형, DC형은 아시죠? DB형, DC형이요? 그거 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이렇게 성과 관계없이 줄고, 뭐 운영할 수 있고 이런 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잘 모르는데. 모르시는구나, 예. 그 거의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DC형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DC형인데, 그걸로 이제 주식형 펀드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40%에서 50%가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금 보장형은 거의 없죠. 네네네. 근데 한국은 다 원금 보장이에요. 그래서 주식, DC형 중에서 주식 투자 비중이 얼마라고 보세요? 한국이. 한국이요? 한 50%라 그랬으니까 한 20%, 30% 정도. 2.7%. 그거의 10분의 1이네요. 20%다, 2%요? 2%. 2.7%. 그러니까 3%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예. 그러니까, 지극히,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원금 보장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들어있는 거는 뭐에다 넣어야 돼요? 그 주식형 펀드에 넣어야 돼요. 주식형 펀드? 네. 아무거나? 아니, 아무거나 아니고 이제 좋은 펀드로 골라야죠. 메리츠 펀드, 예를 들어 메리츠 펀드에 넣고. 네네네. 근데 사람들은 자기 퇴직연금의 양질의 자금이거든요. 이거 오랫동안 투자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놔둬요. 원금 보장이. 그리고 빚을 내서 자기 개별 주식 투자해요. 그렇죠. 최악이지. 세금 혜택도 없죠. 요거는 세금 혜택이 큰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내 개별 주식 투자하려고 그래요. 빨리 벌고 싶어갖고. 네. 그래서 내 종목 하나 찍어서 그냥 그걸로 쇼부로 보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억지로 빚을 내서 1,000만 원 구했어요. 네, 쥐어 짜가지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어떤 그 종목 하나 찍었어요. 네. 그래서 100% 벌었어. 네, 2천만 원 되죠. 2천만 원 되죠. 그럼 노후 준비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1,000만 원 더해진다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죠? 아니죠. 근데 내가 오늘도 10만 원 하고 오늘도 또 돈 생기면 50만 원 하고 또 없을 때는 못 하고 매일 그렇게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투자했더니 30년 후에 보니까 그게 20억이 됐어. 이런 거예요. 그게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진짜 그거다.
빚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이득이 1,000만 원 나잖아요. 인생이 안 바뀌어요. 안 근데 바뀌지. 빚이 1,000만 원 생기잖아요. 그럼 인생 바뀌어요. 진짜. 그렇지. 빚 1,000만 원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은 네. 영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금저축펀드하고 퇴직연금으로 투자, 어차피 그 돈은 있는 돈이니까. 네네네. 그 퇴직연금은 어차피 있는 돈이니까 투자하고 그 빚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또 연금저축펀드는 1년에 1,800만 원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800만 원을 내가 무조건 채워야 되겠다. 내가 그게 세금이 되게 워낙 좋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1,800만 원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1년이면은 그 한 달에 얼마 돼? 한 150만 원 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150만 원 못하지. 네, 너무 크네. 너무 크죠. 네. 그러니까 그럼 50만 원이라도 하자. 아. 그럼 어떻게 돼요? 커피 끊어야지. 그치. 아, 커피 끊으면 할 수 있네요. 그렇죠. 3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20만 원만 어떻게 구하면 되잖아요. 아, 거기서 이게 커피가 나오는 거구나. 그렇지. 커피 나오지.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옷을 좀 비싼 거 사고 싶은데. 아, 담배 피는 사람은 좋겠네요. 담배 끊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라이프스타일 바꾸는 건 내가 네. 놀러 가는 걸 되게 좋아했다 그러면 놀러 가는 거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팔아야죠. 차를 팔아야죠. 차를 팔고. 네. 차는 크니까, 사실. 차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차만 없으면 한 달에 90만 원은 내가 그렇죠,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빙고, 거기죠. 그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150만 원 채우려면 커피 끊고 담배 끊고 차 팔면 150만 원 되니까. 되죠. 그게 그 얘기 시작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꾸준하게 투자하면 네네네네. 그거 뭐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 나는 내가 이미 부자 되는 길로 들어선 거고 20년 후에는 이게 내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겠거나 희망이 네.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차 어차피 강가 돼서 날아갈 거. 그거. 친구 거 빌려 타는 게 최고지. 그러니까. 급할 때 쏘카 타고. 쏘카 타고 택시 타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한국 택시값이 너무 싸요. 그래서 택시 타는 게 100배 낫죠. 택시가 싸게 먹기죠. 그죠? 낫죠. 맞아. 지하철도 잘 돼 있고. 출퇴근만 택시를 타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의 근원이 이 연금 저축 펀드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장인이 내가 돈을 어디서 마련해? 라는 물음을 들으시니까 그럴 거면은 너 담배 피니? 너 커피 마시니? 차 맞아요. 있니? 그거 3개 일단 빼봐.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라는 건 되게 좋은 게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만 원까지는 이제 거기 그 세금을 환급해 주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약 이제 월급에 따라 틀리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 젊은 월급쟁이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 투자하게 되면 환급을 받게 되면 약 13%의 아무것도 안 해도 네. 14%의 수익률이에요. 그냥 깎아준 세금을 그만큼 깎아줘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3%씩 그 복리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세금의 이연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사람들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배당 소득이 있고 이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내야 되죠. 근데 안 내세요. 55세까지. 내가 55세까지 세금 안 내고 그냥 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풀로.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야 될 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세금 나가야 되는 돈이 안 나가고 그거를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중에 내가 세금을 55세 넘어서 찾으면 그때 세율이 무지하게 싸요. 세율도 싸고 그때 동안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근데 이거를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돈이 나오면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중에서 20%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놔두고 개별 주식 하려고 그래요. 이거 일단 기본을 안 하고. 기본이죠. 걷지도 않고 뛰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는 건 다 받아 먹고 해야지. 네. 그리고 이제 이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펀드라는 거는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강제성이 있다는 게. 내가 찾고 싶어도 못 찾잖아요. 강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그 많은 그 백만장자가 생기는 이유가 이 401k라는 퇴직연금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의무로 넣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닌데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그 DC형이 401k라는 플랜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그걸 들잖아요. 그러면 세금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안 하면 바보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 매칭을 해줘요. 내가 100만 원 하면 회사가 50만 원 넣어줘요.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보죠. 그렇죠. 대신에 60세까지 못 찾아요.
아. 그래서 60세가 되니까 그 돈이 네. 몇백만 불이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 근데 한국은 퇴직연금을 14년 전에 똑같이 미국에서 401k가 도입을 했는데 네. 잘못 운영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주식에 들어가지 않고 은행 예금에 들어갔죠. 그게 안타깝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 이제 제도의 결함이고요. 제도의 결함. 그다음에 교육에 아. 그렇지 못되죠. 그러니까 이게 닭이 네. 먼저 닭이 먼저인데 네. 미국인 1980년부터 이 주시장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좋아지게 되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게 되는데 한국은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아니다. 지금 한국 주식은 너무 싸요. 이건 너무 싸다.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근데 네. 한국의 이런 뭐 보통 사람들의 매스컴이나 이런 거는 뭐 한국은 뭐 안 좋고 미국은 뭐 올라가고 한국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지? 예를 들어서 애플 주식 하나만 해도 시가총액이 3,000조잖아요. 네, 네. 한국 다 합한 거 몇 조예요? 뭐 한 3,000조 되나요? 2,000조. 2,000조요? 한국의 삼성, LG, SK 다 사도 2,000조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애플이 3,000조예요. 하나가. 어떻게 더 싸요? 한국이 싸게 느껴지네요. 그죠? 네, 한국 네, 싸요. 네, 네. 근데 한국 원래 싼 거다.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에이 웃기지 마.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거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뭐 가난하게 되겠다고 노력하는데 내가 어떡하겠어요. 알겠습니다.